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풍수건축학자 박성준 소장과 운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운이라고 하면 바뀌지도 않고 또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성준 소장은 운의 속성이란 게 계속 흐르고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운은 피하고 좋은 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운의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니까 귀가 솔깃해지죠? 오늘은 새해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에 대해 박성준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박성준 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나가고 네. 아마 연휴니까 이제 좀 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쪽 명리학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풍수도 되게 재밌는 것 같다. 네.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뭐 책을 보시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 제목이 어떤 거였죠? 근데 이제 그 책은 네. 그 책이 뭐 얼마나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깨쳐준 네.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긴 했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독학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과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사부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뭐 좋은 영상들도 있고 네.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공부하기 쉬운 환경이긴 한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가 이곳저곳에 많다는 네, 영상이건 책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서지 않기가 쉽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때는 저는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말씀하셨을 때 뭐 매일의 운을 보는 것에 대해 매일의 오늘의 운세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올해는 어떤 띠는 뭐 대박, 어떤 띠는 쪽박, 약간 이런 것처럼 그냥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영상들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럼 몇 년 하신 거죠? 저는 이 일을 이제 접해서 시작한 게 한 25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상담을 하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여자분이셨는데요. 명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에 상사도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일도 너무 많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자기는 이 일을 그만두고 바로 공부를 하게 싶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거를 좀 견디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누군가의 상담을 해줄 때도 그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상사라는 사람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장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과 체험을 저는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우선 그런 공부가 그 명리학이나 이런 공부가 네. 우리 소장님에게도 많은 영향을 좀 끼쳤겠네. 그걸 공부하면서 뭐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순행할 때와 역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고 조금 나서서 움직여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다 아시겠네. 본인의 올해 운세 이런 것들. 네, 저도 매년의 운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보고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이제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굉장히 목매여서 그것에만 시간을 쓰는데 할애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풍수나 명리학에 있어서도 너무 운에 강박적인 집착을 가지고 그것만 하면서 내 운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운이 나쁘다 그러면 아주 자포자기 하고 뭐 해도 안 되니 뭐 대충 살자 할 수 있고 뭐 운이 좋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뭐 또 그래도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운명이나 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운이 좋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분이 운과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부 대응에 어떤 외부의 일들에 대응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향으로 성취를 원하거나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 최민식 씨의 영화 중에서 느닷없이 어떤 감옥에 갇혀서 그거 좀 군만두만 먹는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그 영화를 보더라도 갇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군만두를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의 기질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뭔가를 했다는 거죠. 막 운동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거나 만족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성정에서 기인하게 되는 거죠. 고미숙 선생을 저희 이제 방송에 모셨는데 그분도 이제 명리학에 꽂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이 18년 이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타고난 거래요. 근데 유배지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세월을 한탄하면서 보내느냐는 그 사람 학위에 달렸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그 18년이 달라진다. 그렇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스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 인생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도 복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복리? 네, 복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과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임계점. 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뭐 부동산도 폭등하고 나는 이전의 부모 세대보다는 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 운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뭔가를 하면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너무 좌절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속도와 각도가 이제껏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갈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모 세대 같이 흘러갈 거다.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하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떤 시점을 지나가게 됐을 땐 굉장히 가파른 속도와 각도로 인생이 달라지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대로 가지 않는군요.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복리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간이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장 생활할 때는 대충 일을 하지만 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사람의 말을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의 위험을 회사가 대신 감당해 주면서 나는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경륜이 쌓이기 때문에 조금 판단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의 의식과 그릇을 확장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원론적인 질문 같은데 이게 운이란 뭔가 행운은 아니잖아요. 운 하면은 아까 운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운명 쪽에 이제 가까운 거죠. 운이 좋다 나쁘다 하면 뭐 나는 행운한가 아닌가 뭐 이런 행운하고도 좀 헷갈리는 것 같고 네. 운명하고도 어떤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이란 뭐죠? 운명이라고 한다면 명이라는 것은 정해져서 변하지 그렇죠. 않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릇의 문제인 거고요. 운이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바꿔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은 바뀔 수 있는 거군요. 숙명은 바뀌지 않지만 운명의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대응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켜켜이 누적돼서 쌓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운이라면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흔히 얘기하는 동양 철학에서 천지인 세 가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지인에서 인이라는 것은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지라는 것은 그 공간에 정성을 다하고 공간과 나와의 선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인데 내가 인생에서 멈출지 나아갈지의 그 타이밍을 아는 것. 그리고 시간을 이제껏 살아왔던 거와 달리 써나가는 것. 관성대로 살지 않고 타성대로 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달리 쓰고 타이밍을 알아야 하고 공간을 바꾸고 주변 사람을 달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나던 사람을 좀 바꿔서 뭐 지금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실제로 운이 좋을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강력한 인물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래요? 네. 나와 많은 시간을 쓰고 함께하고 그 사람의 생각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 어떤 멘토 같다거나 아니면 내가 존중한다거나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이 조금 열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내 두 눈으로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세상을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고 내 인생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운이 바뀌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가 방금 얘기하신 그런 걸 귀인이라고 하나요? 네, 귀인이라고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운이 좋을 때는. 운이 좋을 때는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상식적이 되는 거죠. 내가 타고난 성향이 이제 급한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조급하고 안달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다급함과 조급함이 있을 때는 그건 운이 조금 운이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운의 환경이 지금 안 좋은 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자기의 현재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막 불만이고 그렇구나. 그렇죠. 내가 가장 잘 나갔을 때, 내가 사회적 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했을 때, 그때하고 막 비교를 하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처지와 상황을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긍정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조금 고통스러울 수 인정하는 있지만 거. 네.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황을 받아들여야 그것을 발돋움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조금 일이 안 풀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조급함도 있지만 빨리 만회하고 싶고 예전의 상태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모한 일을 하게 되면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순환이 되네.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아 그때도 괜찮을 때였구나 뒤늦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급함과 다급함이 있을 때 나를 현재 상태를 긍정하면서 조금 여유를 갖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마음의 평정심을 갖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하고 이제 그때 평정심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네. 네. 만약에 어떤 뭐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월 한 10% 정도의 이윤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 욕심은 안 낼 것 같아요. 네. 이 상태가 운이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월 10%라는 그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운이 좋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자꾸 감사해하고 고마워하면 운이 좋아지겠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한테 폐를 끼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도 이 스튜디오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로를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놨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는 동안에 주변의 그 운전자분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미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런 또 방송국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덕분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감사한 마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그렇죠.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제가 5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좀 덤 같고 지금 같은 덤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고 반드시 그게 돈이나 성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그 감사함을 나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마음의 상태도 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운이 좋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 덕분에 말고 때문에는 문제겠네. 뭐 때문에 뭐 탓을 하고 이런 거. 그렇죠. 남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런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내 차 앞에 끼어들었을 때 그리고 욕이 바로 나가죠. 그렇죠. 너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지만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변이 급한가 보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차가 내 앞차를 끼어들었던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죠.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운에 좋은 것들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제 세 가지를 바꾸면 네. 운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알고 자신과 그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하고 그 이제 관계를 하나 네. 말씀하셨고 그게 천지인의 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을 바꾸고 공간을 바꿔라 이러시잖아요. 네. 공간은 뭐 이사를 하든지 뭐 어쨌든 그 공간을 재배치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건 좀 이해가 되고 또 나중에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는데 시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네. 항상 전조 증상과 신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신호를 계속 주지만 내가 못 알아차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조금 더 나가야 될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첫 번째고 시간을 달리 쓰는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죠.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패턴과 다르게 살아야 내 미래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은 나에게 맞는 일, 네. 나에게 맞는 패턴과 행복으로 내 시간들을 채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실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관성적으로 사는 거죠. 그냥 살아가죠. 사니까 살고 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이 지금 91세라고 하거든요. 올해. 91세고 자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 근데 91세 워렌 버핏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이 나이에 돈이 조금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겠지만 지금이 행복한지를 따진다면 어떠세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지금이요. 저도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시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저도 지금이 좋거든요. 제가 시간을 맞바꿔서 91세의 워렌 버핏이 되기보다는 지금에 조금 젊고 그리고 제가 뭔가 깨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지금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조금 더 알차게 정성을 들여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건 공간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자신의 태도, 정성 어린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방금 그러셨는데 네. 그게 이제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계가 그래서 그 인연, 뭐 궁합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것도 중요한 요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뭔가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주고 또 주어도 뭔가 또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는 사람이 네, 궁합. 나에게 맞는 사람. 그래서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덜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더 갖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네. 내가 좀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들, 생활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나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굴욕적이지 않게 당당하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싫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다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그렇죠. 그런 돈의 단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처지와 상황은 각기 다르겠지만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은 결국은 시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관련이 있네. 네. 돈, 시간, 관계. 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때 나하고 맞는 관계인지 안 맞는 관계인지 그런 건 어떻게 좀 구별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나요? 사실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인연이 굉장히 질긴 합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난조습이라고 그래서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한 것들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때도 이제 궁합이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가 있던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깊이 있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유독 싫은 사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을 혹시 싫어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을 아니 본인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어떤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으시다면. 유형이요? 네. 그건 뭐 보통 사람들 비슷하죠. 뭐 네.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 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이제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일반 주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짝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별로인 사람이라도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잘해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런 사람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다. 네. 근데 이렇게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성숙함을 가지고 배려도 하고 예의도 지키고 이러면서 만들어갈 수도. 처음에 아내랑 되게 안 맞았는데 지금 잘 맞는데. 처음에 궁합이 안 맞았다. 얼마나 같이 살고 계세요 지금? 지금 제가 86년에 만나서 89년에 결혼했으니까 네. 하고 이제 만난 지는 40년 가까이 되죠. 89년, 30년 그런가요? 네, 30년 정도. 네. 근데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이제 오래 만나고 정말 격렬하게 싸우고 그런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약간 동료가 되면서 좀 편안함이 좀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단계구나. 네. 예. 알겠어. 뭐 들어도 뭐 더 듣고 싶은데 네. 오늘 또 시간이 지금 다 됐고 네. 사실 오늘 이제 그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좀 심란하시고 좀 그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소장님 말씀이 좀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또 다시 출근해서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네. 신년을 맞아서 네. 자신의 운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적인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맞아서 이거 뭔 좀 다시 좀 집안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돼요. 그럼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수 인테리어 건축가 박성준 소장이었습니다.